팔랑귀 대 고집불통 어느 타입이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중 뭐가 더 낫다고는 단정질 수 없습니다. 각자 명확한 장단점이 있기에 오늘은 그 장단점을 살펴보고 단점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팔랑귀와 고집불통은 거시적으로 보면 남들이 보고 싶은 것에 집중하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냐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며 이야기를 풀어나가 봅시다. 팔랑귀, 동그란 손이라는 약점을 가진 피아니스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동물이라는 설정 때문에 리얼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동물 설정을 살릴 거면 차라리 더 리얼한 동물 이야기로 가버리는 게 어때? 예를 들어 길고양이나 유기견들 이야기 같은 거 말이야. 역시 그러려나. 의견 수용 자세는 정말 좋은 장점입니다. 저는 굳이 따지자면 명확한 고집불통 타입이라 가장 배우고 싶은 것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처음에 시작하려 했던 약점을 가진 피아니스트라는 기회까진 버려선 안 되죠. 팔랑이의 경우 소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수용하기보다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 뒤 결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팔랑귀, 동그란 손이라는 약점을 가진 피아니스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동물이라는 설정 때문에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아. 팔랑이 분들은 대부분 이쯤에서 상대방의 설득력에 귀가 팔랑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저울질 해보아야 합니다. 생각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팔랑이. 그럼 그냥 사고로 손가락을 몇 개 잃은 사람으로 할까요? 이응 그게 감정이입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드라마 장르니까. 근데 동물이라는 설정이 귀엽긴 했는데 그럼 동물을 마스코트로 넣긴 하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건 손가락이 부족한 사람으로 잡아야겠어요. 역시 너 천재야. 우린 행복해. 야호! 팔랑이들은 필터링 없는 의견 수용이라는 명확한 장점이 있지만 그로 인해 일의 진도가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휘둘리다 보니 애초에 본인이 처음 하려고 했던 이야기까지 흔들려버리고 그러다 보니 또다시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수정하고의 반복이죠. 팔랑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다 들어주더라도 이야기의 본질, 즉 기획은 바꾸지 마세요. 남들을 만족시키는 이야기도 좋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작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집불통, 동그란 손이라는 약점을 가진 피아니스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동물이라는 설정 때문에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아. 동물이라는 설정 때문에 캐릭터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드라마 장르잖아. 감정이입이 아무래도 힘들지. 감정이입보다 동물이 동그란 손으로 피아노를 치려고 노력하고 약점을 극복하는 그 이미지 하나를 위해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알지는 못하면서 극혐이야. 불통이들은 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기획과 다른 조언이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받아칠 준비부터 하는데요. 받아치려고 내뱉은 내 말에 자신이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불통이들 역시 팔랑이들과 마찬가지로 생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방향은 팔랑이들과 명확히 반대의 방향이겠죠. 고집불통, 동그란 손이라는 약점을 가진 피아니스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동물이라는 설정 때문에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아. 울컥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오지만 일단 잠잠히 생각해보는 불통이. 습습 후후 습습 후후 5초만 릴렉스 해보고 나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내 말도 틀린 말은 아니고 말이지. 일단 생각을 해보자.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무슨 장단점이 있을까? 사람으로 할 경우 손가락 개수에는 딱히 약점이 없는데 그것만으로도 괜찮을까요? 드라마 장르라면 감정이입을 위해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태초 기획이었던 귀여운 동물이라는 장점은 사라지긴 하겠네. 니놈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라고 하고 싶지만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자. 그럼 동물을 넣되 사람 피아니스트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반려동물 정도로만 이용해야겠어요. 역시 넌 천재였어. 자랑스러워. 우린 행복해. 불통이들이 유의해야 할 건 단 한 가지 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콘텐츠는 고려하는 대상층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떠한 타입이어도 명확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 다작을 한다는 가정 안에서요. 고집을 꺾지 않은 불통이의 작품은 꾸준히 다작해 나간다면 개성을 만들어 줄 것이고 의견을 수용하며 만든 팔랑이의 작품은 다작해 나간다면 대중성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동이즘. 즉 내가 쌓아온 작품들이 내 스타일을 만들어줍니다. 평균적으로 장편과 단편 10개 내외 정도 만들어 봤을 시점쯤에서 아마추어들은 프로 등단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짧게는 1, 2년, 길면은 10년, 그 기간의 평균은 5년 정도였고요. 결국 다양한 공부와 의견 수용은 그 기간을 일정 시간 단축시켜주는 것일 뿐 일정 양의 투자한 시간과 완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가라는 직업은 종착지가 있는 분야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뭐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요.
있거든요. 꾸준히 작품을 만들다 보면 많은 작품들 중에서 하나가 데뷔작이 되고 또 그중 하나는 운을 얻어서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작품들도 많겠죠. 올리는 영상들마다 조회수가 천차만별인 유튜브처럼요. 그러니 즐겁게 꾸준하게 창작을 이어나갑시다. 즐거움을 주기 위해 이야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즐거운 생각으로 만들어 가자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저도 즐거울 것 같고요.